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도스피 스튜디오 라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 당시 선생님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도스피 스튜디오 학생분들의 질문을 모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담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모든 강사님들께서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게임 회사와는 어떤 점들이 다를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선생님들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도스피고요. 현재 이제 회사는 사실 한 4년 정도 다녔고, 그 이외에는 거의 한 7년 정도 프리랜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신태석이라고 하고요. 경력은 지금 한 20년 정도 됐어요. 중간에 회사도 다니고 프리랜서도 하고 경력이 또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는 한 2, 3년 정도 다녔고 그 이후에 6, 7년? 7년 정도는 계속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연아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길세라고 하고요. 회사는 5년 정도 다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게임 일러스트나 사파 같은 거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쿤이고요. 프리랜서로 3년 정도 활동하다가 회사 생활을 5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프리랜서를 시작하게 된, 네, 각 선생님들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학생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어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작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궁금하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림이 많이 노출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단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걸 보고 이제 회사나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보고 연락을 해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자기 어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아트스테이션이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제 각종 SNS 통해서 본인 어필이 중요한 것 같고, 한 가지 더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노리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노린다는 게 그 당시에 대세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들, LOL이나 왕자영이나 이렇게 게임 일러스트가 많이 필요한 게임들을 노리셔서 그 스타일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노출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서 활동하고 싶은지 좀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포포를 만들면 좀 더 빨리 매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 포폴 준비하기 전에 자기가 어디에 어필하고 싶은지,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그래서 많이 SNS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자기한테 순서가 오지 않을까요? 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맞아. 그리고 요새는 팬아트 위주로 많이들 그리시는데, 확실히 팬아트 위주로 좀 많이 그리면 업체에 어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외주를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회사는 이분 어디까지 표현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좀 넘어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오리지널 디자인? 되게 민감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팬아트만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대형 회사의 어떤 외주 회사의 그런 일을 서포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 작가들 컨택 많이 시켜드리고 그런 걸 업무를 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도 어떤 개인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팬아트가 아닌 다른 것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좀 더 그 회사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도 회사 다닐 때 그 아트 디렉터들이랑 이렇게 친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가를 섭외할 때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팬아트를 너무너무 예쁘게 잘 그리셔서 외주를 드렸는데 막상 받아보니 결과물이 좀 생각했던 거에 한 50%도 안 나온 것 같다 같은 막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으셨거든요. 디자인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죠? 그렇죠? 디자인 잘한다고 또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근데 제가 그림을- 오리지널을 어디까지 잘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많이 보셔요. 최대한 빨리 외주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는 프리랜서의 경우 SNS가 필수적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 PR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SNS가 진짜 파급력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서 그 예전에는 뭐 픽시브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요새는 확실히 SNS 통해서 일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뭔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인스타도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인스타도 많이들 하시고 약간 사진 찍는 뭐 그런 분들 위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일러스트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처음 외주를 받으셨을 때는 어떤 외주를 받으셨나요? 저는 옛날에 한번 그거 있었어요. 네. 그 채색 외주인가? 그러니까 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네. 그 다른 큰 프로젝트는 보통 혼자서 그림을 쳐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인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화풍을 이제 좀 비슷하게 그리는 채색 같은 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저는 초반에 좀 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거는 내 포트폴리오로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내 그림이 아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처음부터 그렇게 잘 그리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정말 그냥 돈 되는 일이면은 그냥 이것저것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돈 되는 일이면 다 하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완전 처음에 일이 들어왔다라고 그러니까 회사 다니기 전에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 웹툰을 무슨 약간 당근 설화 그거를 그 베이스로 무슨 탈모약 먹고 머리카락 나는 이런 걸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만화로 완전 초반에는 그냥 악습 만화 이런 거 예 채색하고 저는 만화를 그리지도 않았어. 채색을 했어요. 그 일러스트 외에 그 외주도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지 않나요? 네,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상표명 얘기해도 되나? 그 칸초라는 만화에 그 칸초라는 과자 박스 안에 4컷 만화? 진짜요? 네, 뭔가 저는 그때 당시에도 대박이다. 잘하는 분들만 교수님이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맞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맞아요.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볼 네. 때 와 잘하면 저렇게 외주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그것도 하고 막 포카리 스웨트인가? 그거 맞아. 무슨 플래시 대학생 때부터 만드는 거? 대기업부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외주 세뇌도네요. 에로씨가 외주 최초로 한 거였거든요. 우와. 대박. 네. 그래가지고 네. 일러스트 외주라면 그냥 제가 막 활동할 때는 그냥 TCG 붐이었어가지고 완전 제일 처음에는 딱 진짜 화분 있는 그런 TCG 외주 했던 것 같아요. 저 아는 언니가 외주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는 얘기가 옛날에 TCG가 이렇게 핫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대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뭐 서파 이런 뭐 채색이라든지 뭐 디자인 뭐 그냥 간단히 그런 거 정도였는데 TCG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단가 자체가 완전 달라졌죠. 그림 맞아요. 프리랜서들의. 근데 완전 초반에는 저는 한 30만 원? 뭐 35만 원 이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거품이라고 하나? TCG 버블이라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TCG 버블이라고 하죠. 가장 그래도 회사 월급 나오니까 다들 막 그만두기도 했고.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그래요. 저는 외주 생활이 얄팍하니까 얄팍한 제 기준으로는
외주 단가가 어플리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맞아. 음. 저도 맞아. 엄청 단가가 저렴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전체적으로 좀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해요.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친 그래서 어플리봇도 그거를 말해요. 자기들이 아, 그렇게 그래요? 단가를 올렸다. 네.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직전에는 저도 5만 원 받고 일러스트 그랬으니까. 맞아.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알죠. 네. 모두 알고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아예 그런 일을 안 했어가지고 그 돈을 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부럽다.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인데, 네. 그래도 연락이 왔다는 자체가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도 너무 대단해 보이시고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게 5만 원 받을 때가 거의 12년 전인데 그때 5만 원 받고 한 게 지금 열정페이였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되게 5만 원 받고 제가 120장 일러스트를 그렸는데 도수피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저는 그 당시 경험이 돈 받고 연습을 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액수가 적으면은 피드백도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안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맞아요. 좀 좋았어. 단가가 높을수록 피드백이 좀 토악질 나오게 많이 와요. 맞아요. 맞아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또 아닐 때도 가끔 있어요. 저 아는 네, 분은 맞아요. 차라리 저렴한 일 여러 개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많이 주시면 확실히 부담감도 있어. 좀 그거 보낸 사람들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피드백을 하기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해요. 네. 근데 가끔 조금 주는데 엄청 요구하는데도 있긴 있어요. 있죠. 그런 데는 감을 안 하죠. 네. 그게 다 돌아요. 소문이 돌아요. 이제 사람들끼리 여기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공유를. 그런 걸로도 좀 사람들이 슬슬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곳은. 진짜 커리어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단가도 적고 피드백도 많이 주면 진짜 안 할 것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는 외주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것 비슷하지 같아요. 않아? 우편으로 비슷한데요? 하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전자로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회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시국이 이래서 전자로 하더라고요. 다. 네. 근데 아직도 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일본도 그냥 그리고 조세계약서 그런 거는 네. 그걸로 전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편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우편으로. 제가 최근에 일본에 사니까 조세 계약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 전자로 계약했거든요. 근데 저 조세지에서 최근에 전자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좀 바뀌었나?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저 최근에 그냥 우편으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마다 달라요, 맞아. 맞아. 가끔 좀 작은 데는 계약서 안 쓰는 데도 있잖아요. 네, 좀 편하긴 한데 먹지만 아니면 뭐. 큰데도 계약서 안 쓰고 진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선 진행 후 계약 이런 것도 있고. 네. 진짜요? 학생분들한테 무조건 계약서 쓰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나중에 그러다가 진짜 작은 회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먹튀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가끔 일본에서 이제 계약서를 쫙 보내주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내가 어떻게 쫙 한 번에 이렇게 스캔이 되는데 일본어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전문적인 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요즘 내용은 그래서 비슷해요. 크몽에서 그냥 아예 번역 외주 맡기면 그나마 좀 정확하게 그런 알 것도 수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다들 그렇게 하신대요. 중국어. 좋아졌더라. 근데 이제 국내 계약서 같은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되게 뜬금없는 조항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 그림이 종료돼도 3년간 이 그림에 대한 AS가 포함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 것도 잘 읽어보면은 그런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실제로 1년 아닌가요? 실제로 요거를 그냥 마감되고 나서 그 후에 AS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 맞아. 요게 무슨 버전으로 나올 건데 이 버전으로 살짝 컨버전이 가능하냐 이 정도의 어떤 주문만 있을 뿐 실제로 3년 동안 이거를 만지지 않고요. 그냥 맞아. 좀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그냥
주면은 그냥 이러면서 사인하고 말하거든요. 맞아. 근데 다 잘 안 읽긴 해요, 원래.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어. 한동안 그 인터넷에 무슨 뭐 웹툰인가 어디 뭐 그쪽 계약이 되게 억울하다? 좀 안 맞는 게 좀 있었다 뭐 이런 논란이 한때 있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있나 하면서. 계약서는 근데 확실히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저도. 네. 선 말이 안 NG 되네. 보통 외주 컨택 올 때 메일로 오나요? 맞아요. 그럼 메일로 메일이죠. 정말 가끔 트위터 DM, 아,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것도 오긴 하는데 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트위터 DM으로 제가 이렇게 이 관련으로 메일 보낼 건데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감사한 거고 뭔가 대뜸 DM으로 막 그거 물어보는 것은 저 아는 언니는 픽시브랑 그 DM으로 오는 거는 매일 연락을 안 받는데요. 왜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격식이 없는 내용이 가끔 많이 온대요. 맞아요. 그런 쪽은.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싫다고 해서 메일로 달라고. 얘기해보면 조금 싶을 때가 있어요. 이분 뭐지? 할 때가. 그쵸. 그래서 저도 그냥 DM으로 제가 그쪽으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그냥 답을 하게 되는. 맞아요. 요즘 커미션 쪽이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DM은. 맞아. 그 플랫폼마다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트스테이션을 주로 활동하니까 아트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메시지로 보통 연락 오는 데들 다 회사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개인 커미션이 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아트스테이션에선. 저는 개인 커미션 아티스테이션에서 메시지가 좀 오는데 그래요? 근데 막 이상한 게 좀 많이 와요. 예를 들어 뭐 너 디바 일러스트 잘 봤어. 근데 너 디바의 뭔가 뭐 섹시한 그런 거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네 얼마야? 이러더라고요. 웃기다. 요즘 그래서 왜 픽시브에도 그 생겼잖아요. 리퀘박스 같은 거.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하고 외주 받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메일이 편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 와도 이제 정식 업체에서 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디서 오더라도 일단 대화는 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시지로는 가끔 그쪽은 뭔가 정말 회사 관계자분들이 연락 오실 때가 많은데 뭐 트위터 DM으로는 조금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페이스북 메시지는 좀 열심히 이렇게 보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제이 메시지가 왔는데 그 출판사 이름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막간으로 홍보를 하면은 저희 이제 강사분들도 아는 이제 회사들 해가지고 제 학생분들한테도 외주를 물어다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좋은데요? 몰랐던 것처럼.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외주를 하면서 어렵거나 난감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를 들어 컨펌 횟수가 너무 많거나 지시서 내용이 애매했을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전으로 사실 중국 외전하면서 번역 관련해가지고 어려웠던 적은 사실 생각보다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주 시작할 때 피드백 단계를 정확하게 공지를 하거든요. 회사 측에다가. 그러니까 스케치 단계, 그러니까 저는 작업 단계가 스케치 단계에서 한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러프 컬러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디테일 단계에서 한번 보여주고, 완성해서 한번 보여주고, 4번 보여주는데 각 단계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스케치 단계에서는 완성도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스케치에서는 그냥 동세 그리고 동세에 관련된 것만 봐주고 러프 컬러 들어갔을 때 제가 빛까지 같이 넣거든요. 그러면은 러프 컬러에서는 빛에 대한 것까지만 봐주고 디테일 단계에서는 디자인까지 봐주고 완성 단계에선 완성도만 봐달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외주 할 때는 딱 그렇게 막 곤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중국 거 뭔가 번역이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번역기 돌려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가끔 그 외국 외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가끔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경어체 말고 좀 그쪽에서만 쓰는 단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번역기를 돌려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뭐 일본어 잘하는 친구한테 도움받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은 여기 그 통역 매니저 하신 분들 통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문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는 피드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얼굴을 네. 45도로 각도로 애초부터 45도 각도로 잡아서 그렸는데 네. 갑자기 완성 단계쯤 가가지고 얼굴을 정면으로 돌려주면 안 되냐. 3D인 줄 알아. 3D인 줄 알아. 이런 거를 가끔씩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국 쪽 네. 피드백은 특히나 네. 제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이 뭔가 피드백의 범위가 되게 넓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되게 이게 나라마다 차이인지 뭔지 업체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반면에 중국은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있어요. 중국 분들이 약간 솔직해요. 피드백에 대해서. 맞아요. 엄청 솔직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되게 표현도 되게 직설적이고. 맞아요. 뭔가 명령체라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네. 해주시는 돌려말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게 돌려 말하지 않아요. 있긴 해요. 그냥 뭐 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네.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섞여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깨 디자인을 했는데 어깨 갑옷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별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어깨 디자인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라든가 네, 디자인을 조금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피드백 주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직설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벌레처럼 생겼어. 바꿔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거 이상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운맛. 그 매운맛을. 매번 그냥 피드백 그냥 그렇게 엄청 직접적으로 하시길래 그냥 나라마다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근데 비유가 그렇고 비유가 찰져요. 맞아. 네. 벌레. 너무 웃겨. 네. 수건으로 우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멘탈 파산사. 그죠. 이게 무수건으로 싸대기 맞는 느낌인데 이게 쫙쫙 감기거든요. 저도 저희 남편이 중국 일 했었는데 네. 선화 거의 다 땄는데 갑자기 디자인을 바꾸라고. 아니 장난해. 그래서 뭐 러프를 안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왜 러프 때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선화 완성해서 선화의 피드백을 보냈는데 갑자기 디자인을 바꾸라는 피드백이 왔다면서 막 아주 붕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멘탈 나갈 것 같아. 사실 저는 중국 일을 많이 안 해봤지만 되게 들리는 말로는 우리들 돈이 되게 세다고 들었어요, 중국 쪽이.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있어도 뭔가 감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보다는 좀 센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퀄리티에 맞춰서 돈을 주시는 것 같아. 그만큼의 퀄리티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만큼의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몰랐어요. 너무 많이 되었어요. 한국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주기도 한다던데. 그래서 갑자기 뭐 일주일 이거 있는데 이거 할 사람 있냐고 부랴부랴 찾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 그런 경우도 많지. 신기하다. 나라마다 틀리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 측에서 발주온 것도 갑자기 이거 작업기에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거 가능하냐라는 그런 것도 본 적 있고. 맞아요. 그 외주가 펑크가 났을 경우. 약간 땜빵 대타용.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 아는 자주 일을 했던 작가한테 이제 SOS를 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엄청 다급한 마감으로 혹시 해줄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급하게 찾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게 일본 일을 했을 때도 사실 어플리버 일을 했을 때도 기억해보면 피드백이 되게 빡시긴 했어요. 거기도 막 제가 외주로 할 때 그 이메일로
분노에 5페이지짜리 피드백을 받아본 저로서는 5페이지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근데 그 피드백 내용이 다 끝임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디렉터 하던 그 친구가 네. 약간 감성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글을 써요 거기에다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글이 길어지는데 저는 이때 제가 많이 단련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어플 네. 코스 하면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5페이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많이 단련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단련된 거랑 중국에서의 경험은 또 달라요. 중국에서는 이게 중간에 한 번씩 물사대기가 한번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날라오고. 네. 가끔 피드백에 빈정상할 때도 있고 네, 그죠. 마상을 많이 맞아요.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약간 그 특징인가 봐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얘는 막 중국 일을 했을 때 막 마음 상하는 피드백이 왔어도 뭐 중국은 원래 이러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원래 그런 맞아요. 거다 하고. 나중에 그냥 그게 반복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그러게요. 능력이 생기네, 능력이. 네, 그분이 뭐 감정을 네. 실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 뭐랄까 약간 그 미국을 생각해보면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에 보면 상하가 있고 말을 좀 조심히 하고 일본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옛날부터 알기로는 되게 상하 없고 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 주고 받는다라는 그런 거 막 다들 한국인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중국도 보면은 미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상하가 잘 없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되게 의견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국내 작가들이 이걸 받을 때 선 넘네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다른 회사 분들 아셔야. 회사 내부에서 일해보면은 그게 확실히 확연히 보이는데 네.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데이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모델러도 있고 애니메이터도 있고 원화가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서로 작업물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 따게 때리면은 나는 일단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맞은 사람은 이제 명치 때리고 이런 이게 멘탈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아남으려면. 안 가리고 그냥 적나라하게 까버리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도 막 서로 감정에 골이 남지 않나 봐요. 이게 그냥 그러고 나아가서 그냥 평소처럼 지내요. 신기하다. 근데 한 번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회의 중에 모델러랑 애니메이터가 싸우는데 모델링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갑자기 너무 세게 말했는데 준비 운동 없이 바로 펀치 들어오거든요. 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그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주고받았어가지고 그냥 위챗이나 메일로만. 근데 또 보면은 저런 중국식으로 저게 저 모델링 볼 때 구린데 저거 그냥 참고 있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려 하고 말하고 해결되니까 요즘 중국 게임들이 잘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서로 의견 교환도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이상하다, 뭐 하다, 막 이러면서 더 나아지는 방향을 서로 막 모색하고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독설가 한두 명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중국 외주 하시는 분들 마상 입지 말으셨으면. 근데 이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런 비율이 한국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맞아요. 네. 저도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보통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보통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프리랜서 생활 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하다 보면 보통은 집에서 작업을 많이들 하시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이랑
그리고 그런 휴식 공간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뭔가 자다가도 갑자기 하면서 갑자기 막 일을 하러 간다든지 막 불안해가지고 일을 하러 간다든지 계속 맨날 심장 막 두근두근거리고 불안 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그걸 분리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덜 했던 것 같은데 최대한 그냥 자는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는 좀 자야겠다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몸이 망가지더라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망가지는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리랜서 처음 시작했을 때 소호 사무실이라고 해서 1인 사무실을 대여하는 데가 임대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게 한 달에 25만 원이었나 15만 원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맞아요. 거기 이제 프린터랑 다 갖춰진 그런 사무실이 있거든요. 1인 사무실이. 거기를 따로 얻어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걸 정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래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맞아. 작업만 분리해가지고. 맞아. 이게 뭔가 여유가 안 된다면 그냥 파티션이라도 쳐서 분리를 좀 정확하게 시켜놓는 게 좋고 뭔가 어느 시간 되면 내가 꼭 쉬어야지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이 활동을 하려면. 근데 집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에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생활의 패턴이 망가지가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네. 저 옛날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호 사무실이 이제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게 많잖아요.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뭔가 일을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나까지 좀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 옛날에 한번 이제 좀 처음 뉴비 시절에는 그 이제 개인 그냥 다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가정집 같은 걸 살짝 파티션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한 몇 년 이용했었는데 어떤 분이 게임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약간 PC방 같은 개념으로 오셔가지고 파티션 쳐놓고 있는데 그 키보드 들리는 소리가 맞아.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이게 또 계속 말하니까 서로 막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와서 게임하는 게 왜 잘못이냐. 약간 나는 시끄럽다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가격이 좀 센 데를 갔어요. 결국 소호 사무실을.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작업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소호 사무실도 종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칸이 따로 있는 사무실을 찾아서 왔거든요. 맞아요. 도어락 걸려 있고. 제 독립된 공간에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항상 제가 들고 다니고 저만 쓰는 방이죠. 네. 맞아. 저도 지금 그래서 방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편할 것 같아, 확실히. 저도 프리랜서 생활 한참 할 때는 그 스케줄 관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 메일 쓰는 거 진짜 완전 너무 스트레스였고 일본어 메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때 일본어 되게 못했는데 이렇게 들려가면서 네, 막 진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딱 메일만 쓰는 날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 어느 날은 막 이제 사람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유명한 회사 같은 데서 이미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그런 데서 일이 들어오면 내가 분명히 이거 하면 진짜 죽어난다 이 생각이 드는데도 그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막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맞아.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리얼을 우유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가 아파요.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면 너무 이를 악물고 그려가지고 그러면 막 그 시리얼 죽을 막 이렇게 마시면서 일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슬픈 결말인 게 이렇게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달에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맞아, 뭔가 진짜 최대한 돈을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 달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하는 병원을 다녀야 돼. 병원에 전화 오겠어요 진짜. 막 손목 나가고 손가락 아프고 이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뭐 그런 게.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프리랜서 해봤을 때 느낌이 일이 많을 때는 막 많다가 없을 때는 또 막 너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 네. 그게 불안해. 그게 불안해서 받아버린다니까요.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불안해서 일이 막 들어올 때 무리인 줄 알면서도 막 받게 되는 맞아. 그게 있는데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몸 그거 상하는 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 일이 없으면 백수잖아요, 프리랜서는. 그쵸.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또 받으면은 막 후회가 되고 막 중간에 가족 행사도 있을 텐데 막 그런 거 다 빠지고 막. 맞아요. 그래서 좀 초창기에는 진짜 6개월 단위로 일을 막 받았었어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3개월 받다가 지금은 에이, 그래 뭐 내가 설마 굶어죽게 하겠어. 약간 나버린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들어오지 보고 아님 말고. 혹시 제일 좋은 거는 그 어느 회사랑 정규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단위 계약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요런 게 잘 없긴 해요 진짜.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시기 때 많았잖아요. 있었는데. 근데 또 내가 어떤 회사 일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다가 몇 개월 했어. 해가지고 나 딴 일 안 할 테니까 여기 장기 계약 시켜줘 하면은 그래도 꽤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한 군데 되게 열심히 해놓으면. 요즘에는 이건 프리랜서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연락받은 것 중에 하나는 중국 회사들 중에 그런 걸 시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아티스트를 입사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전속 같은 개념인데 급여, 네. 책정된 급여를 주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회사 직원처럼. 아는 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그거 하면 되게 안심되긴 하겠다. 네, 고정 수입이 있는 거. 안정적인. 맞아. 프리랜서 되면 고정 수입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 프리랜서 할 때 가장 힘든 게 역시 보통 다들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시거나 작업실로 혼자 쓰시거나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면은 옆에서 다들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막 그리게 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은 엄청 늘어지고 맞아. 그래서 실력도 잘 안 늘고 자극받을 곳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작업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진짜요? 지금 종종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곧 마련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집에 있으면 진짜 너무 늘어지고 건강도 더 나빠지는 느낌이. 그리고 또 프리랜서 하면서 또 어려운 것 중에 이제 회사에서 돈을 받는데 여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한 최장 한 8개월 걸렸던 적이 있어요. 진짜요? 최근에 네, 어떤 중국 업체 걸 했는데 네. 이제 돈 들어왔어요. 12월에 했는데 이제 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딜레이 되신 거나 뭐 혹시 떼어먹으신 적 있으신지. 그냥 한 뭐 3달 있다가 들어오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예 고지를 그 정도쯤에 들어올 거다라고 그냥 말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었는데 엔화는 환율이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달에 오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다음 달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그날 환율이 확 오른 거예요. 그 기간에. 네. 그래서 의외치 않았는데 뭔가 보너스 받은 느낌 막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저도 한 3달? 좋은 일. 한 3달 정도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국내 회사는 그냥 한 달 전으로 보통 보내주는데 일본 회사도 한 2달 걸리지 않나요? 맞아요. 하고 나면 뭐 다음 달 말이나 다다음 달 뭐 중순? 뭐 청구서를 보내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맞아. 옛날에 저 조세조약서 안 쓰고 그냥 했다가 세금을 왕창 물어가지고 맞아. 이게 20%인가? 그거 제가 그때 정말 초보 시절이라서 많이 못 받았는데 여러 개 간을 떼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오래 기다렸는데 들어온 돈은 고작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거. 세금 진짜 많이 떼어. 산타 오고 막. 이게 뭐지? 이러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에서 어려움 중에 어떤 작업 공간 플러스 어떤 금액을 받는 거라던가 막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